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 얼마 전에 제가 예. 대법원에서 이제 통화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뭐 법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이제 판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통화 내역 조회를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는 이혼 사건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민사 사건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그 배우자하고 상간녀의 통화 내역 조회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그 판례 취지대로 지금 회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화 내역이 다 발각되니까 이게 그 6개월치 정도가 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판례가 그 변경되기 전에 안심하고 통화를 했던 것들도 다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주 통화한 것도 불린 증거가 되는 거지. 불린 증거가 되죠. 양쪽 거 다 했다는 거지. 한두 번만 좋네. 하지 않잖아. 매일매일 하고 막 이러잖아. 시간대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가지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희소식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증거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확실한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부정행위하는 거 확실한 것 같으니까 통화 내역만 좀 조회하게 해달라. 통화 내역? 내용만. 그 내용? 통화 내역 떼면은 그러니까 증거는 지금 없는데 없잖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통화 내역만 떼면 확실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는데 이제 통화 내역만 떼보고 싶다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허용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메인 증거가 좀 있어야 돼. 맞아, 조금 이렇게 좀 소송을 걸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걸 가지고 소송을 일단 걸면 두 사람 상간녀랑 내 남편 이를테면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다 떼니까 둘이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그렇죠. 시간까지 다 나오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통화 1시간, 통화 1시간과 통화 시간 몇 분을 했는지 막 1시간씩 하잖아. 맞아요. 미친 경우는 막 1시간씩 통화. 하루에 아니 뭐 이렇게 회사에서 맨날 보는데도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해. 이게 중독이 되면 그런 거거든. 이 중독자들이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통화 내역이 조회가 된다는 건 희소식이지만 증거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치.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한 증거로 수집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조금 더 허용하시면 그 남편의 금융기록 거래 내역 같은 거, 그러니까 은행의 계좌 내역 같은 거 보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좀 드문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다 허용해 주실 분이 있어요. 이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이혼이 아닌 경우에도.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상간녀 집 주소 편의점에서 뭐 결제했다던가 이런 것들 조회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소송을 걸면은 여러 가능성이 그쵸? 있어. 또 추가 증거 뭐 출입국 해외여행 갔다 온 정황이 많으면 출입국 그 관리 그것도 떼고 또 상간녀 뭐 초본도 뗄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소송을 걸 수 있을 정도까지는 증거를 잡으시라. 맞아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소송을 거시라. 그럼 또 법원에서 증거를 잡아주는 거지. 이게 고마운 거지. 이게 그렇죠. 대민 서비스인 거지. 그런 거 좀 많이 좀 해줘야 돼. 법원도 이게 너무 늘어져. 인간들이 판사들이 난 제일 널널한 것 같아. 지네들만 뭐하면 지네들이 왕이야 왕. 또 이러면 아니 판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됩니다. 네, 조변님은 잘 보여야 되는. 저는 뭐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증거를 법원 통해서 확보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신청하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뭐 정말 허용이 안 될 것 같은 건 안 되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출입국 조회를 2016년부터 13년까지는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해줬어요. 봤는데 뭐가 나왔어요. 근데 2013년부터 만난 것 같다. 13년부터 15년까지 추가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조금 이미 허용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허가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청해보는 건 뭐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해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소송을 걸면 여러 가지 어쨌든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통화 기록까지 나온다. 이제 고무적인 그런 거죠. 경향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변신은 약간 퀴즈인데요. 땡땡땡 변심이다. 뭐뭐뭐 변심이다. 변심? 변신.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변신. 사로잡는 변신. 우리가 변신을 해가지고 사로잡으려고 자꾸 애를 써가지고 막 수술도 하고, 이거 뭐 가슴 수술하고 무슨 이쁜이 수술하고, 막 성형 수술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내가 멋도 좀 내고 뭐, 그런단 말이지. 이제 자꾸 주변에서 자꾸 이거 외적인 걸로 지적하니까 너 집에서도 그렇게 펑퍼짐한 거 입지 말고 좀 집에서도 섹시 어필해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다고 바람 피는 사람이 돌아오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변신이야? 육체적 변신이 아닌 육체적 변신 땡. 정신적 외향적 변신 땡. 내적 변신? 그렇죠. 내면적 변신. 정신적 변신. 이게 동그라미지. 절대로 외모 때문에 상관이 물론 외모가 작용한 건 맞아. 근데 그거는 남편도
그걸 모르는 거야. 네.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외적인 거에 맞아. 특히 이제 회사에서 바람났거나 바깥에서 이제 바깥에서 만나는 상간녀는 늘 이렇게 어느 정도 꾸며져 있는 그리고 뭐 화장도 이쁘게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만 보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뭐 좋은 것만 보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밥을 먹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빨에 뭐 안 끼게 해서 딱 이렇게 지가 알아서 화장실 가서 하고 뭐 깨끗하게 늘 깨끗하게 보여주잖아. 그리고 또 좀 망가진다 싶으면 같이 망가지니까 같이 술 취하니까 또 몰라. 서로가 뭐 지금 그 전에 술 안주로 뭐를 먹었는지 뭐 지금 뭐가 하여튼 뭐 있잖아. 무슨 순대를 먹었는데 순대국을 네.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뭐 입에서 마늘 냄새나 뭐 키스도 모르는 거야. 그럼 같이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아내는 늘 같이 사니까 집에서 같이 네. 이제 동동하니까 맨정신으로 여러 가지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는 약간 좀 권태로울 수도 있고 약간 단점이 이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상간녀는 늘 이렇게 약간 절제된 거, 이쁘게 꾸미는 거 이런 것만 보니까 이렇게 넘어간 건데 사실은 그거는 처음에 어떤 막 이렇게 시작할 때 불쏘시개 역할이지. 우리가 이제 불을 지필 때 막 쓰는 거, 약간 번개탄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외적인 거는. 이게 길어진다? 똑같아요 상간녀도. 심지어 상간녀 집에서 뭐 반 동거하다시피 하는 거, 두 집 살림 차리는 거, 똑같아 아내라. 근데 왜 상간녀한테는 계속 저렇게 빠져드냐는 얘기지. 왜 아내는?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외적인 걸 자꾸 조언하면 살아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무리 미인이랑 살아도 마찬가지라고. 질리는데 왜 안 질리고 계속 2년, 3년, 심지어 10년이 됐는데 상간녀한테 아직도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는 정신적으로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끼를 토대로 이게 정신적으로까지 들어가 정서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내보다 이렇게 이쁜 여자랑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아내보다 새로운 여자랑 바람을 피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새로운 여자랑 바람을 피면서 외적인 거는 그야말로 초기 단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다가 어느덧 깊어져가지고 깊어지니까 이제 상간녀 외모가 안 보이는 거야. 어떤 경우는 상간녀가 아내분보다 훨씬 못생기고 그러지 맞지? 네. 어떻게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귀냐 이해가 안 간다 진짜. 내가 어떤 아내분은 내가 차라리 그 상간녀가 이쁘기라도 하면 내가 진짜 억울하지도 않지. 어떻게 저런 여자랑 나이도 막 10살 많고 진짜 뭐 나이도 60 넘은 내 남편이 뭐 이제 40대 뭐 후반인데 나이가 한 60 먹은 여자랑도 막 미쳐가지고 뭐 거의 할머니라고 막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그리고 외모가 그렇다고 뭐 60 먹었는데 세련되냐. 그것도 아니야. 무슨 국밥집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치는 거지. 그치. 정서의 강을 건넌 거거든. 대부분의 바람이라는 게 정서의 강을 건너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엔조이로 끝나면요. 외적인 거에 끌리면 몇 번 살면 또 이쁜 애 또 찾아서 떠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으로 통한 거거든. 그래서 정서적으로 통했다는 건 뭐냐면 그 여자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아내분이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사실은 아내분이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지. 그리고 상간녀가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이게 네. 분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렇죠. 불법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거잖아요. 네. 배상 청구 소송, 상간녀 소송 이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그러니까 상간녀가 죄도 진 거고 잘못된 거고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상간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석탄 같은 존재고 아내분이 보석 같은 존재인데 남편 눈에는 상간녀가 희소성의 가치가 높고 막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막 닿을 듯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더 애절한 거지. 근데 아내는 늘 손 뻗으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내의 가치가 석탄처럼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주관적인 거지 남편이. 그런데 아내분이 그걸 가지고 자꾸 더 막 앵겨붙고 쫓아다니고 이뻐지려고 노력.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아내분이 이뻐지고 섹시 어필해가지고 온갖 수술해가지고 달걀 이렇게 밤에 뭐 하자고 성적으로 어떻게 어필하면 그거 가지고 남편이 좋다고 환장해가지고 상간녀 정리하는 사례는 제가 17년 동안 상담하면서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더 도도해지셔야 된다. 더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더 희소성의 가치가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아내분이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더야 더. 앞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 도도해져야 된다. 콧
그때 바짝 세우라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변신하시는 얘기예요. 정신적. 그러면 남편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약간 매력을 느끼어서 더 내 일에 충실하면서, 물론 상간녀 치면서 늘 이거는 뭐냐면 바람은 잡아나가면서 상간녀 치고 빠지는 거야. 남편이 말 시키면 더 빠져. 아 제발 돌아와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애들 생각 하지 마시라고. 역효과 난다고. 더 도도하게 자존심 빡 세우라고. 그래 왜? 뭔데? 나 바빠. 할 말 없어. 나 지금 일해야 되거든? 나 지금 업무 중이거든? 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 박살내면 그렇게 연락 안 됐던 인간이 계속 연락 와요. 네. 막 갑자기 막 전화 막 하루에 10통씩 부재중에 나와 있고, 이게 미쳤나 이 새끼가. 내가 그렇게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맨날 피하고 도망다니던 인간이 상간녀 치기 시작하니까 연락 오거든. 그때 자존심, 그때 그냥 감지덕지 받지 말고, 왜? 나 지금 바쁘거든? 나 일하는 중인 거 몰라? 끊어. 매력적이다 진짜. 그렇게 도도하게 가시라고. 집에 가서도 딱 TV 볼 때도 딱 허리 꺾고 세우고 눈 딱 표정 남편 쪽 쳐다도 보지 말고 TV 딱 보고 스마트폰으로 뭔가 계속 하시라고. 카톡. 네. 친구랑 계속 하는데 남편이 오면 이렇게 피하면서 화면을 남편한테 안 보여주면서 계속 하면서 남편이 뭐 이러면 그냥 신경도 쓰지 마세요. 도도해지시라.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는 거지. 뭐 외적인 변신 오히려 막 역효과 나요. 막 뭐 왜 저러냐 그러고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후회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뻐지려고 막 온갖 쌍꺼풀에다가 막 코도 꼽히고 막 가슴 수술했더니 더 도망 다니는데 남편이. 역효과 납니다. 돈 쓰고 그게 뭐하냐. 돈이라도 안 썼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면 분리. 더 떨어지시라. 요거 이제 같은 맥락이지. 떨어져라 자꾸. 네. 같이 움직이지 마라. 상간녀 치면서 이것도 상간녀 계속 맹폭격하면서 쳐들어가서 경고하고 박살내고 소송 걸고 계속 하면서 남편이랑은 분리하시라. 잠자는 것도 왜 옆에서 자? 피곤하네? 그리고 갑자기 아내분이 갑자기 소파 가서 자고 떨어지시라. 아니 더 이렇게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 이제 증거를 잡는다던가 역효과 나지. 어디 못 다니게 하려고. 이상성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네. 아내분이. 그때는 해. 일로 와. 너 나랑 해야 돼. 그리고 막 해.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또 딴방 가서 자고. 또 하고서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또 끌어안지 말고, 아이씨 그거 하지 말래 진짜 역효과는 되니까 딴방 이제 개운하네. 그러고 야 수고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딴방 가서 주무시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뭐야 요즘 호빠 다니는 건가? 왜냐면 이게 약간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거거든. 집토끼가 보통은 아내분이 약간 지고지순하고 집 밖에 모르는 경우 바람 피는 인간들이 많아요. 집토끼 네. 딱 빗장 걸어놓고 그 철장 안에 가둬놓고 빗장 걸어놓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거, 상간녀 잡으러 다니는 건데, 바람 피는 건데, 집토끼가 빗장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 같고 자꾸 이렇게 뭐가 움직임이 다르면 자꾸 신경 거슬린다니까. 산토끼 잡다가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고 팁 줘. 야 5만 원 수고했어. 개운하다. 너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돼. 안 해? 죽어 이 새끼. 만약에 뭐 거부하면 알았어. 5만 원 줄게.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안 해. 그래 알았어. 넌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너 후회하지 마. 그리고 딱 그거 좀 쿨하게 가시라. 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두 가지를 늘 명심해 하시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간 독립돼 있는 거. 그러니까 남편의 반쪽처럼 행동하면 안 돼. 그럼 더 역효과나. 물론 속은 진짜 속은 속이 아니지. 진짜 죽을 것 같지. 왜냐면 나는 내 반쪽은 남편 거였거든. 이미 내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잖아. 이제 나는 반쪽밖에 없고 반쪽은 이미 남편 거가 된 거지. 옛날에 아주 옛날 80년대 민혜경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내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그 나머지도 나의 것은 아니죠. 그대를 그리워하며. 이게 이런 심파죠. 이런 거가 남편한테 더 매력 보이니까 떨어. 그러니까 민혜경이 만약 그런 노래를 바람핀 남편한테 흥얼거리잖아. 뭐야, 뭐래. 오히려 반쪽밖에 없는 사람한테 매력이 안 되게. 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저 새끼 죽은 거야, 이미. 홀로서기 가자는 얘기지. 오케이, 내가 언제부터 내가 아무개 내 이름을 딱 대면서 내 아무개가 내가 언제부터 반쪽짜리였어. 난 나 혼자 능이었어. 혼자 씩씩하게 여러 가지 하면서 남편 거들떠도 안 보면서 자존심 빡 세우면서 그러면서 방치하면 계속 바람펴. 이쪽도 신경 쓰면서 남편이 약간 양다리형으로 이쪽 자꾸 신경도 쓰지만
바람은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상간녀 치면서 하시라.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남편분한테 가끔 동의하에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 같은 거 깔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일거수일투족 보고하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지만 괜찮은데 안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건 남편이 이제 꼬리 내릴 경우죠.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거죠? 남편이 만약에 이제 더 뻔뻔하게 나오고 뭐 이혼 요구도 하고 더 이제 폐악질하고 이러는 경우는 또 뭐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 성관계 요구할 5만 원 준다고 안 해주지 그 새끼 해주겠어? 한 50만 원 주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야 50만 원 줄게 한번 꼬셔보다가 야 비싸다 너 그러면서 안 하면은 야 됐어 안 해 나도 나 할 때 많거든. 약간 이런 막 그런 인간은 뭐 이렇게 막 내가 막 그런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푸시는 못하겠지만. 그냥 거리도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 씩씩한 모습 내가 뭔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런 데서 약간 매력을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 오히려 내 아내가 아씨 옛날에 손만 뻗으면 내 옆에 딱 왔는데 닿을 듯 아내가 상간녀보다 더 도도하고 더 가지기 힘든 존재가 집에 딱 올 때도 정장 딱 해가지고 더 이쁘게 하고 딱딱 출근하고 자꾸 성형하고 꾸미고 그러면서 그걸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남편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 뭔가 바쁜 와중에서 바쁜 삶 속에서 내가 이게 치장하는 거지. 치장도 남편을 향해서 치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남편이 받아버리면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지.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지. 저 치장이 바깥을 향한 치장이다 그러면 매력을 보이는 거지. 그렇게 심오하네요. 네. 할 얘기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여풍당당 바람피우센터 그 카페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